물론 저희가 이제 설계를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그리고 저는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가성비 높은 개발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시라고 많이 안내해드리는데,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토지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제가 요즘에 문의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임야 개발이든 농지 개발이든 문의전 참 많이 받는데, 기본적으로 진출을 위한 도로 조명 부분이 시설 기준과 안 맞는 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개발을 못하는 사례 참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도로 조명 이 세 가지만 알면 토지 개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 예전에 이제 도로 조명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제 유튜브에도 나온 게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이 세 가지만 알면 도로 조명 때문에 개발이 되겠구나, 도로 조명 때문에 개발이 안 되겠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감석 차선 설치 여부 확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가감석은 기본적으로 지방도나 국도에 설치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군의 우회도로 쪽을 지나다 보면 주유소 있죠. 주유소 보면은 감속 차선과 또 가속 차선 굉장히 깁니다. 기본적으로 100m 이상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가감석을 지방도나 국도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지방도 국도에 그냥 진출만 해서는 안 되고,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생이라든가 아니면 주유소처럼 이런 시설이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가감석 차선이 달라지는데, 이 관련 기준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법제처 검색하셔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시설의 가감석 차선의 길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길이가 다 다르지만 또 하나는 교차로 영향 검토 금지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위험지역, 사거리, 네거리 부분이라든가 이 근접에는 어느 정도 이상에는 우리가 가감석을 설치를 못하게끔, 위험성 때문에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차로 영향권의 내 사업지가 교차로 영향권에 속하는지 속 안 하는지 이걸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지방도 국도에 가감석만 설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안전상 이런 기준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가감석 차선이 굉장히 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데, 예를 들어서 가감석 설치함에 있어서 국유지에 무조건 이제 해야 되겠죠. 물론 사유지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유지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간혹 이 가감석이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서 토지 사용 승낙도 안 된다 그러면 가감석 자체가 또 설치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에서 육안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우리 강의 때도 알려드렸는데 국토정보라고 앱을 한번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있는 위치에 지번도 나오고요, 그게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도로폭 완화 적용인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든 커피숍 같은 근생 같은 시설은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안 받지만,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가 아까 말씀 주유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개발행위 허가 지침상 최소한의 도로폭이 4m 이상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4m가 좀 부족할 경우에 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심의를 시설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를 받을 때 도로폭이 3m가 좀 안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완화 심의를 좀 받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우리가 4m가 부족하지만 차량이 진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심의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 저도 몇 달 전에 청주에 일반 창고를 할 때 도로폭이 좀 좁은데 도로폭 완화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허가는 받았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교통 처리 계획을 용역사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야 돼요. 완화라는 게 참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완화라는 걸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게 되면 교통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용역사로서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발표를 할 때 집중적으로 이제 농번기 때는 아침 일찍 좀 다니도록 하고, 차량이 많은 시간대는 좀 피해서 아침 일찍 다니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장된 곳 외에 노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행 도로 폭상은 한 3.5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노견까지 하면은 한 4.5m, 5m 되기 때문에 이 노견으로 차가 좀 옆에 주차해서 충분히 교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께 그렇게 어필을 해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포인트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숲 경영 체험님이나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보전산지, 공인형 산지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도로 관계가 뭐 이렇게 도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협의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only 산지과에서만 이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시군에서 협의를 하기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을 해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연관이 좀 안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 도로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보전산지는 용도지역상 보전산지는 지목상 도로가 반드시 있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는 법인데 보전산지는 반드시 지목상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으로 도로 확장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임야 속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폭 좁은 구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4m 이상, 지침상 4m 이상 다 이제 확보가 되는데 일부 구간이 뭐 3.5m라든가 3m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침상 그렇게 해야 된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 구간 자체를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 그러니까 사유지면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확장을 해서 그렇게 도로 조명에 부합하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유지다라고 하면은 또 국유지는 또 도로 지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공사하면 되겠죠. 국유지는 그런데 문제가 이 사유지인데 승낙을 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들 이제 사업이 다른 부분은 다 된다 해도 이 도로 관계 때문에 또 승낙 관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승낙 관계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승낙을 받으러 이제 사유지 대표님한테 갈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개발, 여러분들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포기 대표님의 부지가 좀 들어가지만 제가 뭐 보상도 그러니까 그 비용도 들을 거고 좀 확장되면 이 차량이 다니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 농지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겁니다 라고 내가 나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승낙을 항상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첨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고,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많이 좀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깝게 안 되는 부분이 승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공사비 문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도로폭을 좀 확장하는 게 보통 뭐 5m, 10m 이런 구간이 아닙니다. 보통 한 15m, 20m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넓게 확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뭐 임야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개발비랑 라든가 땅값보다 이쪽 확장하는 어떤 그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하지 마시고 다른 부지를 한번 확보해 보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용역사에게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계략적으로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공사비가 합당하면 하는 거고 그 공사비가 여기 개발보다는 차라리 다른 데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입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낫다라는 게 가성비 쪽으로 한번 다가가시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설계를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면서 가성비 높은 개발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사업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시라고 많이 안내해 드리는데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서브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현행 도로, 현행 농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도 그렇고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내 땅과 이 도로와 접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 땅과 그 도로와 중간에 비포장이 있으면 반드시 또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목이 도로니까 그냥 뭐 당연히 도로 좀 받으면 되겠지 하지만 지목이 도로라도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갑구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이 세 가지만큼 플러스 알파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 있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범주 안에 다 들어온 다음에 한다면 개발이 가능할 것이고, 그 외에 우리 가감속 차선 위에는 해당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도시계획 도로다, 아니면 시군을 관리하는 도로다고 하면 단순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출입할 수 있는 그 곡선 반경을 줘서 이렇게 도로 조명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뭐 임야면 산지관리법, 농지면 개발행위, 농지준용 이 법에 이렇게 확인해서 큰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거의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으뜸토목설계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어느덧 이제 9월달도 다 가서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여러분들 아직 벌초 안 하신 분들은 벌초 하실 때 꼭 그 벌이나 이런 뱀 같은 거 조심하시고 다음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이거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제는 뭐 해외로 놀러 안 가도 되겠네. 빨리 명절에 와서 파전에 동동주 한잔 해야 되는데